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속보로 들어온 연방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미국 현지 시각 오늘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32, 반대 197,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은 사망자 5명을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 책임을 묻는 것과 더불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번 표결에서 주목할 점은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 무려 찬성표가 10표나 나왔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2차례나 통과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지부진한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는 백신 접종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장해서 당장 65살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대한 접종에 들어가고 여름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순서도 확장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ABC 뉴스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11일 월요일 기준으로 약 총 81만 6,673도수의 백신이 사람들에게 접종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백신 접종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16살 이상의 인구의 3%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거북이처럼 하면 안 되겠죠.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백신 접종 속도나 양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대상을 확장하기로 결정해 이번 주부터는 시행해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뉴스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간만에 재밌는 뉴스 하나 전해드릴까요? 여러분, 브루스 윌리스 아시죠? 다이하드 시리즈 데미 무어의 전 X 마스크를 쓰지 않고 LA 소재 한 약국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라이데이드라고 하는 약국 체인 방문했다가요. 일단은 거절을 당했는데 11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목 주변에 안면 가리개용으로 보이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것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노 마스크 차림의 윌리스를 본 매장 내 고객들은 그 자리에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스가 브루스 윌리스죠. 얼굴을 가리는 스카프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착용하지 않아 매장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전했고요. 약국 직원도 윌리스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장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결국 윌리스는 굳은 표정으로 약국을 떠났습니다. 팍스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윌리스가 마스크 착용 요청에 언짢아 했던 것 같다면서 윌리스는 약국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떠나는 쪽을 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브루스 윌리스가 이 공식 성명을 내고 판단 착오였다며 사과했고 모두 야외에서는 안전하게 계속 마스크를 쓰자고 말했습니다. 다이하드 영화 속에서는 본인이 안 죽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정신줄을 살짝 놓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오하이오주입니다. 자, 오하이오주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종이 발견됐는데요. 최근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먼저 나타난 변종 바이러스와 달리 이번 변이는 영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고요. 오하이오 주립대 웩스너 의료센터 연구진은 2종의 새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의 환자에게서만 발견된 한 종의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똑같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에 이미 존재하던 바이러스 중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을 했고요. 특히 컬럼버스 변이는 이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한꺼번에 목격된 적이 없는 3개의 다른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하이오 주에서 발견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요거는 별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 CEO가 코로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다. 풍토병을 예상한다. 저희가 시사모 뉴스에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기사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현실화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백신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플루처럼 함께 가야 되는 질병으로 남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사망률이죠. 사망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구글이 정치 광고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걸 언급하게 되면 차단하게 되고요. 에어비앤비는 바이든 취임 주간 워싱턴의 숙박 예약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트럼프 계열의 사람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각 기업들이 지금 차단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미 이탈리아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용 칩 제조사인 퀄컴, 반도체 스타트업 누비아를 인수한다고 13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퀄컴은 이날 애플 출신 엔지니어들이 만든 CPU 설계업체 누비아를 전액 현금 거래로, 돈도 많네요. 약 14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5,360억 달러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요. 퀄컴은 누비아의 기술을 스마트폰과 랩탑, 네트워크 설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누비아의 뛰어난 CPU 설계 능력이 5G 네트워크 시장의 핵심적인 요소인 반도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퀄컴은 이번 인수로 3명의 창업자를 포함해 누비아의 뛰어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수확이라고 덧붙였고요. 퀄컴의 차기 최고 경영자로 임명된 크리스토아노 아몬 사장은 누비아의 기술 인력은 능력이 검증된 혁신가들이라고 말했고, 누비아는 애플 스마트폰의 심장으로 불리는 애플리케이션 AP 칩을 만들어 온 수석 칩 디자이너 제너럴드 윌리엄스 3세와 마누 굴라티, 잔 브루스와 2년 전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일단 누비아 주식 굉장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발표의 덕인가요?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굉장히 조금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1.92, 애프터마켓은 0.54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래된 회사가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것은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안 그러면 이제 도태되니까 그런 모양새로 보여지면 되고요. 미국의 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차량 15만 8천 대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S와 X 15만 8천 대인데요. 테슬라를 이제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2%가 좀 부족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냐고요? 저는 타보진 않았지만 또 정보가 있으니까 조금 그 마무리 2%가 부족한데, 저는 이 부분이 애플의 애플카가 비집고 들어가는 아이폰의 그 정교한 기술이 자동차로 연결될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차량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15만 8천 대 리콜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작년에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10%나 감소했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미국 전체가 작년에 한때 전체가 락다운 됐을 때 정말 맑은 다운타운의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 코로나가 우리에게 선사해준 한 가지 메시지거든요. 자, 코로나 재택근무 덕분에 미국 기업의 내부 고발이 역대 최고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하, 이게 또 웬일인가요? 코로나로 근로자들이 대거 자택근무를 하면서 회사의 자산 관리자나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진 점도 내부 고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SEC 한 전직 간부가 전했는데요. 포상금 제도는 물론 있죠. 돈 안 준다면 절대 신고 안 하죠. 미국 사람들은 다 돈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전자지갑 비밀번호를 까먹은 미국 남성,
2,600억 달러. 와. 아니, 2,600억 원이네요. 상상도 안 되는데. 이걸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총 10번의 입력 기회가 있답니다. 전자화폐니까는 사실 안 보이죠. 그쵸? 비밀번호를 모르면 암호화폐를 영원히 찾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10번 중에 8번이 오류가 났답니다. 딱 2번 남았거든요. 비트코인 10% 주면은 비밀번호 찾아주겠다라는 제안도 받았다는데요. 야, 근데 저거 만약에 했다가 못 찾아주면 한 번밖에 안 남는데.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스테판 토마스는 10년 전에 암호화폐 관련 영상을 제작해준 대가로 7,002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1비트코인 가격이요. 10년 전에 약 2달러에서 6달러였습니다. 하나 돈으로 2,000원에서 6,500원. 아, 저 때 나도 좀 저거 좀 받을걸. 그가 수령한 금액은 하나 얘기했고요. 토마스는 이를 전자지갑에 넣어두고선 그대로 잊어버렸죠. 그러다 최근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 원 비트코인이 34,000달러, 하나 돈으로 3,727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그가 전자지갑에 든 비트코인의 가치가 약 2억 3,806만 8천 달러, 하나 돈으로 2,608억 원으로 훌쩍 뛰었는데, 문제는 이 전자지갑을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탓에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는 데 있었던 거죠. 과거 자주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조합해 여러 번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고요.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10회에 이르면 전자지갑에 내장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완전히 암호화해 비트코인을 영영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토마스는 요즘 누워서 비밀번호가 뭐였는지만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비밀번호 조합을 생각해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시도해봤지만 지갑은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암호화폐를 더욱 싫어하게 됐다고 전한 그는 은행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않냐며 울분을 토했고요.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사이버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업체 스탠퍼드 인터넷 옵저버토리 소속의 한 인터넷 보안 전문가는 트위터를 통해 6개월 이내에 비밀번호를 찾아줄 테니 보유한 비트코인의 10%를 달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계 채널리시스에 따르면 1,850만 비트코인 중 약 20%, 와, 대박 아닙니까? 20%가 이러한 주인이 전자지갑을 여는데 실패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3년도에도 한 IT 업계 직원은 7,500비트코인이 들어있던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를 실수로 내다버려서 당시 가치로 60억, 와, 600만 불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습니까? 10%가 아니라 확실히 비밀번호 찾아준다면 50%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돈이니까요. 오늘 통키뉴스 히사모뉴스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해드리면서요.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희망적인 뉴스로 더욱더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구독, 알림 땡큐입니다.